이어서 5번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악보는 하이든 현악사중주예요. 그래서 현악사중주, 그러니까 고전시대의 악곡을 가지고 화성악 문제 내고 있죠. 제가 아마 화성악 공부할 때 그 말씀 드렸었을 거예요. 우리가 복잡하고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낭만시대, 후기 낭만시대 화성악을 할 것까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제가 거의 화성악 문제 드렸을 때 고전시대의 악곡을 많이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복잡한 화성악으로 만약에 낸다고 한다면 고전시대에서 낸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형태일까라고 했을 때 스코어를 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작년에 저하고 공부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은 스코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이 정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부분이야 보니까 지금 6회면 제가 아마 여러분들 기분을 봐서 너무 어렵게 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냈었을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전에는 아마 오케스트라 악보로 냈었을 거예요. 그런데 6회 정도 저의 마지막 모의고사가 6회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이든으로 냈었는데 역시 아마 이게 시험에 우리는 어렵다고 하지만은 출제위원도 그래 뭐 하이든 정도로 내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2조 악기도 없는데 라고 하면서 나름으로는 배려를 한 거겠지만은 그래도 뭐 시험을 보는 우리 당사자들은 어렵죠.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제시 조성과 화성 진행을 참고하여 길게 알맞은 음자리표를 쓰고 그러니까 오선보로 제가 그랬죠? 오선보로 그리라는 거 정관보를 그리는데 오선보 안 그리라는 법 없다. 오선보 꼭 그려봐라 라고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그래서 음자리표를 이렇게 오선보를 그린 후에 음자리표를 그려보는 거 해보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첼로 파트에서 음자리표를 바꾼 이유를 쓰시오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기본 악전을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그거 많이 물어봤었을 거예요. 미에 걸쳐 있는 건 어떤 음자리표예요? 솔에 걸쳐 있는 건 어떤 음자리표예요? 시에 걸쳐 있는 건 어떤 거고 레에 걸쳐 있는 거는 어떤 음자리표일까요? 라고 하는 거 음자리표에 대한 거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뭐 역사 파트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기도다래주에서 음자리표 C클래프, F클래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의 현재 음자리표들에 대한 다양한 종류들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을 겁니다. 그런데 첼로 파트에서 음자리표를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음자리표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꼭 하나의 음자리표만 쓰라는 거가 아니라는 거죠. 자, 조금씩 자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예전에 제가 음자리표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한 표죠.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알토 음자리표, 테너 음자리표에서 첼로 가장 먼저 제시를 해놨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요. 문제가 만약에 어려워진다면 이 영상은 두고두고 내년에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공부의 어떤 방향성을 위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테너 음자리표로 첼로가 나왔는데 꼭 그것만 나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때요? 바순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오관 편성에 되어 있는 관악 악곡이다, 관악합주 악곡이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뭐 트롬본이 나오게 되면서 이조 악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이런 뭐 테너 음자리표를 사용을 하더라. 혹은 뭐 베이스 트롬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테너 음자리표를 쓸 수 있더라. 왜냐면 지금 보시면 낮은 음자리표에 아까 첼로 있었는데 이렇게 바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트롬본 이야기를 테너 트롬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테너 트롬본 역시 테너 음자리표에서도 사용될 수 있더라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음 시험에서는 어떻게 이 악기를 한번 이렇게 제시를 했으니까 음자리표 오케스트라 총무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조 악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뭐 관악 오중주 같은 거 이런 것들로 또 문제가 바꿔져서 제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자리표에 대한 거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시험이 다가오면 이 기본을 놓치는 경우 참 많죠. 그래서 음자리표에 대한 거 왜 이렇게 했겠어요? 우리가 뭐 과거에 우리가 기도다래조 때부터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음자리표가 필요했던 거는 효율적인 기모를 위해서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다래조 이전에도 어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음각선들의
를 통해서 높이를 표기를 해주다 보면 너무 종이가 낭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어떤 기준치를 잡고 높이를 표기를 해주면 효율적인 기부를 해줄 수가 있더라라는 거였었죠. 여기에서도 얘가 지금 낮은 음자리표로 만약에 얘가 기부가 되면은 덧줄이 많이 붙게 돼요. 덧줄이 많이 붙게 되면서 아무래도 덧줄을 계산하는 거가 시각적으로 읽기에 이거를 리딩하기에 복잡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기부를 하게 되면 좀 더 간단하게 기부를 할 수 있게 되고 아무래도 보기에 더 가시성이 더 좋아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낮은 음자리표를 쓸 경우에는 덧줄을 그려서 기부하게 되면 가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테너 음자리표가 필요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3번 문제, 소문항 2,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 한번 우리가 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맨 밑에 있는 F샵 나오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도시, 라, 도, 미 플랫. 그러면 파샵, 라, 도, 미 플랫, 단삼, 단삼, 단삼이죠. 그래서 감, 7화음이에요. 자, 근데 파샵이었기 때문에 하나 올라가면은 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솔은 C 키에서 몇 도이죠? 5도 위가 되죠. 자, 그 다음 그래서 파샵, 라, 도, 미, 플랫, 감, 7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입을 해주셨을 때 소문자와 이 동그라미 꼭 기입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전위 표기는 없고 기본 위치 7 이렇게 꼭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문항 세 번째에서 비하성음을 찾는 문제가 있었죠. 자, 8마디, 10마디 지금 이 해당되는 부분에서 비하성음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솔이고요. 그 다음에 파고요. 그 다음에 시, 네. 그러면 솔, 시, 네, 파가 나오고 있죠? 자, 솔, 시, 레, 파 어떻게 됩니까? 지금 5도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5도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 도가 지금 걸리고 있네요. 그러면 이 도는 어떻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이 비하성음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서 걸쳐져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해결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 있는 음이 그대로 지금 마디가 바뀌어졌는데도 걸쳐졌죠? 서스펜드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게 계류음이 되는 것이고요. 서스펜션 혹은 계류음, 서스 이렇게 쓰셔도 되겠고 여기서 지금 사삼이 써져 있는데 사삼을 반드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사삼은 솔에서 베이스에서 이 도까지의 음정 간격 솔라 시 도 4이고 시로 해결됐죠? 솔 시 3으로 해결됐다라는 모습을 써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하성의 명칭을 쓰라고 했으니까 계류음 혹은 서스펜션을 써주시면 되겠어요.